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할 때 대부분은 제목만 읽고 넘어갑니다. 유능하게 말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탁 넘어가죠? 그럼 재미도 없고요. 너무나 평범합니다. 중요한 걸 말해주지도 않았어요. 그 발표가 15분이든 1시간이든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주장은 언제나 하나가 깊숙하게 뿌리내려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한마디로 집약을 해서 그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뿌리가 내린 채 단단한 주장이 들어와 있다면 반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내 주장에 확신이 있다면 이미 그 반박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에 확신을 갖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대처해서 얘기를 해주면 돼요. 쇼호스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쇼호스트를 할 때 보니까요. 1시간 동안 방송을 하는데 어떤 순서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대본도 없어요. 뭐 선배가 알려주지도 않아요. 완벽하게 그건 즉흥적으로 하는 방송이거든요. 작가가 없습니다. 리허설도 없어요. 바로 들어가서 하거든요. 근데 다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게 됐어요. 보니까 순서는 있더라고요. 중요한 순서에 따릅니다. 자기 소개도 안 해요. 어떤 선배는 제가 진짜 존경하는 선배였는데요. 저는 항상 제 이름을 말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정흥수입니다 하면서 시작하는 걸 좋아했어요. 제 이름을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선배가 어느 날 그랬어요. 너 이름을 왜 알아야 되니? 시청자가 너를 사니?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맞는 말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고등어를 오늘 팔아요. 그럼 고객은 고등어 방송을 보는 이유가 고등어를 사려고 보는 거지 정수가 나와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 하면서 정말 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선배가 이어서 하는 말이 그 말 할 시간에 고등어가 왜 좋은지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저도 아나운서를 했다 보니까 오프닝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좀 명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프닝을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홈쇼핑을 하다 보니까 그건 다 필요 없는 거였구나를 깨달았어요. 시간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상대방이 지갑을 열게끔 움직이게 만들려면 전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걸 이루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순서가 달라졌어요. 중요한 순서, 이를테면 고등어가 왜 좋은지 오늘 꼭 먹어야 하는 이유부터 바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개를 할 때 반박에 대비를 합니다. 예를 들면 고등어가 오늘 진짜 싱싱하다. 그러니까 바로 주문해서 드시라. 이때 들어올 반박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잡은 거 지금 보내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언제 잡은 거예요?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반박. 그때 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객님이 주문한 그날 잡아서 바로 당일날 배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시청자는 그렇구나 라고 끄덕여요. 그런데 또 의문이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보내줄 건데요? 포항에서 잡아서 우리 집 파주인데 시간 걸리는데 덜 싱싱하면 어떡해요? 의문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바로 또 얘기를 해줘요. 냉동 상태 그대로 박스째 보관해서 아이스팩을 3개 넣어서 보내드린다면서 그 배송 상태까지 보여줍니다. 그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럼 누가 잡은 건데? 포항에서 잡는다고 하지만 네덜란드산 그런 거 줄지도 어떻게 알아요? 이런 질문 들어올 수 있잖아요. 어민의 얼굴을 딱 보여줘요. 이 어장에서 잡았다 이러면서. 여러분들도 구매를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순서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해요. 고객의 심리를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요. 그 분석을 위해서 엄청난 미팅을 합니다. 쇼호스트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은 방송이 아니에요. 미팅이에요. 1억짜리가 넘어가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금요일 저녁 9시 이후는 사람들이 집에 많이 있으니까 홈쇼핑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1시간에 한 10억 단위로 판매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럼 되게 중요한 걸 판다는 거죠. 이를테면 자동차 이런 거 팔거든요. 그러면 미팅을 한 3번, 4번 정도 거쳐요.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머리 너무 예쁘다. 머리 잘했네요. 이런 쓸데없는 말 절대 안 합니다. 개인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것도 하질 않아요. 왜냐?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는 10억짜리를 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팔지를 전략적인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혼자서 발표를 한다고 한들, 팀을 대표해서 발표한다고 한들 중요한 건 자꾸 전략을 세워야 돼요. 우리 회사 속에서는 이렇게 작성돼 있으니까 내가 그냥 이런 순서대로 해야지 라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날 누가 올 것인가? 발표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순서를 어떻게 바꿔야 전략이 통할 것인가? 반박은 어떤 게 들어올 것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성공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박을 대비할 때 여러분 계속 그 반박을 물리치지 않아도 돼요. 인정해도 돼요. 맞아요. 걱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더 좋아져요. 특히 이거는 회의할 때 더 필요합니다. 회의에서는 우리가 의견을 되게 많이 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러면서 의견을 또 반박하게 돼요. 내가 의견을 냈을 때도 선배나 상사가 반박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러면서 계속 반박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나은 안건을 서로가 도출하기 위해서는 맞아요. 긍정하면 돼요. 이거는 어렵다는 걸 인정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반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하면서 자꾸만 끌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박을 다루시면 돼요. 물리치지 말고 다룬다.